단군 왕검은 첫 왕이었을까요? 권력의 이름이었을까요? 답은 한 사람보다 낡은 기록의 틈에 더 숨어 있죠. 오늘은 그 틈을 따라 첫 나라의 얼굴을 살펴볼게요. 기록은 단군을 세우지만 권력의 얼굴은 흐릿했죠. 지난 이야기는 신화가 왜 탄생을 말했는지였고요. 이번에는 태어난 왕이 실제로 무엇을 뜻했는지 봅니다. 아사달은 수도처럼 나오지만 정확한 위치는 흔들려요. 왕검이라는 말도 왕 이름인지 칭호인지 갈립니다. 문제는 전승이 말한 시대와 유물이 어긋난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기록과 유물이 어디서 만나는가요? 가장 널리 알려진 기록은 삼국유사의 단군 이야기예요. 그 책은 고조선의 시작을 단군 왕검에게 붙였죠. 하지만 그 기록은 사건보다 훨씬 뒤에 적힌 것이고요. 여기서 바로 전승과 역사 확인을 나눠야 해요. 전승은 말해진 이야기, 확인은 남은 증거에서 시작돼요. 삼국유사는 단군이 아사달에 대up했다고 전해요. 아사달은 평양설도 묘향산설도 이어졌고요. 정확한 장소를 하나로 못 받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죠. 기록은 왕검을 왕처럼 부르지만 설명은 짧습니다. 그 짧음 때문에 후대 해석이 크게 갈라졌고요. 제왕운기도 단군을 말하지만 역시 후대 기록이에요. 두 기록이 겹친다고 곧바로 사실 확정은 아니죠. 대신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했는지 볼 수 있어요. 그 기억의 중심에는 하늘, 땅, 통치가 붙어 있었고요. 단군은 개인 정기보다 나라의 시작 장면에 가까워요. 사서는 왕의 혈통보다 질서가 생긴 순간을 강조했죠. 그래서 단군 이야기는 신화지만 아무 말은 아니에요. 기록은 믿음의 문장이고 유물은 생활의 흔적이죠. 이 둘을 섞어버리면 첫 왕의 의미가 흐려져요. 이제 왕이라는 말부터 천천히 따져봐야 합니다. 왕이었다면 단군은 어떤 힘으로 사람을 묶었을까요? 초기 사회의 우두머리는 제사와 재판을 함께 맡곤 했죠. 이런 모습을 쉬운 말로 재정일치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권위를 만들기 쉬웠고요. 하지만 실제 정치 조직이 어디까지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왕이라는 글자가 곧 중앙집권 왕국을 뜻하진 않죠. 그 시대에는 마을과 족장이 겹겹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당우는 그런 여러 힘을 하나로 묶은 상징일 수 있고요. 반대로 실제 지배자의 기억이 커졌을 수도 있어요. 둘 중 어느 쪽도 지금 자료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죠. 분명한 건 전승이 통치의 근거를 하늘에 둔 점이에요. 그 근거는 낯선 땅에서 공동체를 붙드는 힘이 됐겠죠. 청동기는 이런 권위를 눈에 보이게 만든 물건이었고요. 칼과 거울과 방울은 싸움보다 의례의 힘도 품었어요. 그래서 첫 왕 논쟁은 무덤과 제사로 이어집니다. 청동기 사회는 모두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큰 무덤과 귀한 물건은 신분 차이를 조용히 보여주죠. 누군가는 곡식을 모았고 누군가는 제사를 주관했을 거예요. 농사가 커질수록 물과 땅을 나누는 결정도 중요했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곧 제사 자리에도 가까웠고요. 이때 왕은 궁궐의 왕보다 윗사람에 가까웠을 수 있어요. 왕검이라는 이름도 그런 높은 직분의 흔적일 수 있죠. 다만 말의 뜻을 한 가지로 고정하는 건 위험해요. 오래된 이름은 전해지는 동안 소리와 뜻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단군 왕검은 이름, 칭호, 기억이 겹친 말이에요. 이 겹침은 오히려 건국 전승의 힘을 보여줍니다. 한 인물의 생애보다 공동체의 기준을 세웠다는 뜻이죠. 그 기준은 제사, 재판, 땅 나누기에서 드러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사달은 단순한 지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이름이 왜 수도처럼 보였는지 살펴볼 차례죠. 놀라운 건 아사달이 지도보다 기억 속에서 더 강하다는 점이에요. 삼국유사는 대읍을 말하지만 산과 땅은 여러 갈래죠. 수도라면 더 왕궁을 떠올리지만 전승은 그런 그림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중심지 제사터, 회합 장소가 겹쳤을 가능성이 커요. 아사달은 권력이 모이는 장소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죠. 문제는 그 권력이 글로 남은 행정체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말과 의례와 물건이 법보다 먼저 권위를 만들었겠죠. 청동기 물건은 드물었고 드문 물건은 사람을 갈랐어요. 누가 그것을 가졌는지가 누가 말할 자격이었는지 보여줬고요. 이런 사회에서 왕검은 칼 든 왕보다 제사장에 가까워 보여요. 그렇다고 왕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 시대의 왕은 우리가 아는 왕보다 훨씬 넓은 말이니까요. 정확한 관직표는 없지만
지배의 흔적은 남아 있어요. 큰 무덤은 권력이 죽은 뒤에도 보이게 만든 장치였죠. 이 무덤을 보면 다음 질문이 피할 수 없게 다가와요. 건국 전승은 보통 실제 사건을 그대로 베끼지 않아요. 대신 공동체가 기억하고 싶은 시작을 골라 남기죠. 단군 전승이 고른 시작은 하늘에서 내려온 질서였어요. 이 질서는 무리한 정복보다 함께 살 규칙에 가까웠고요. 농사와 저장은 싸움을 줄이려면은 기준이 필요했거든요. 그 기준을 세운 존재가 왕검으로 불렸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단군은 법전보다 오래된 질서의 얼굴이죠. 하지만 전승은 단군이 전쟁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칼보다 제사와 혈통이 더 앞에 놓입니다. 이 점이 고조선의 시작을 보는 시선을 바꿔요. 첫나라는 갑자기 생긴 성벽이 아니라 관계의 묶음이었겠죠. 제사장은 하늘을 말했고 우두머리는 땅을 나눴을 거예요. 둘이 한 사람이면 재정일치라는 말이 잘 맞고요. 둘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단군은 그 결합을 상징했겠죠. 여기서 단군왕검은 개인보다 제도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단군의 죽음보다 사라짐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삼국유사는 단군이 산신이 되었다는 식으로 전해요. 왕의 무덤보다 산신 전승이 남았다는 점이 중요하죠. 이거는 실제 묘지를 못 찾았다는 말과도 다릅니다. 전승이 그를 자연과 제사의 세계로 돌려보낸다는 뜻이에요. 죽은 왕이 아니라 계속 지켜보는 존재로 남기는 방식이죠. 건국 전승에서 이런 끝맺음은 권위를 오래 붙잡아요. 왕조가 바뀌어도 시작의 조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 기억은 고려와 조선에도 계속 다시 불려나왔고요. 위기 때일수록 오래된 시작은 사람을 모으는 힘이 됩니다. 단군은 그래서 과거 인물만이 아니라 기억의 방패였죠. 그렇지만 방패가 곧 사실 기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의미와 사실을 나눌수록 더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이 구분 덕분에 단군은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선명해져요. 남은 수수께끼는 누가 이 이야기를 필요로 했느냐예요. 그 답은 어느 한 시대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고려 사람에게 단군은 흔들린 세상을 붙드는 말이었고요. 조선의 기록에서는 오래된 뿌리를 확인하는 이름이 됐죠. 후대에는 민족의 시작을 말할 때 더 자주 불렸고요. 하지만 오늘의 질문은 자랑보다 정확함에 더 가까워요. 단군 전승은 우리 역사 기억의 오래된 기둥입니다. 동시에 그 기둥을 사실처럼 칠하는 일은 조심해야 해요. 고고학은 단군 개인보다 청동기 사회를 더 잘 보여줍니다. 그 사회에는 지배자, 의례, 저장, 교환의 흔적이 있어요. 이 흔적이 전승 속 왕검의 자리를 이해하게 해주죠. 결국 첫 왕은 궁전 안에 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공동체가 권위를 설명하려 만든 첫 얼굴일 수도 있죠. 그 얼굴 덕분에 서로 다른 마을도 같은 시작을 말했을 거예요. 이런 기억은 오래 버텼고 한국사 속에서 계속 되살아났죠. 그래서 단군을 묻는 일은 첫 국가를 묻는 일이 됩니다. 단군 왕검의 핵심은 한 사람보다 첫 권력의 방식입니다. 그는 하늘의 혈통, 땅의 질서, 제사의 권위를 함께 품었죠. 이 모습은 재정일치 사회의 대표 얼굴로 읽힙니다. 하지만 사료는 그의 실제 목소리도 얼굴도 남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는 단군은 기록이 만든 윤곽에 가깝죠. 그래서 영웅담처럼 꾸미면 오히려 중요한 뜻을 놓쳐요. 중요한 건 그 이름이 왜 오래 살아남았는지입니다. 왕권이 약할 때도 시작의 이야기는 사람을 묶었고요. 낯선 압박 앞에서 오래된 조상은 버팀목이 됐죠. 그 점에서 단군 전승은 자부심보다 끈기의 기록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기억을 지키는 방식도 힘이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자부심은 확인된 사실 위에 설 때 더 오래 갑니다. 확인된 건 청동기 사회의 성장, 전승은 그 위의 의미예요. 단군 왕검은 그 두 층이 만나는 가장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뒤에는 아직 주인을 모르는 동검들이 기다립니다. 이제 기록의 한계를 정리해 볼게요. 과장 없이요. 첫째, 단군을 직접 본 동시대 기록은 전해지지 않아요. 둘째, 아사달 위치는 전승마다 달라 확정하기 어렵죠. 셋째, 왕검의 뜻은 이름과 칭호 사이에서 흔들려요. 그래도 이 한계는 단군 전승의 가치를 지우지 않아요. 오히려 조심할수록 건국 전승은 더 설득력 있게 읽혀요. 당군은 첫 왕이라는 답보다 첫 권력의 질문을 남겼죠. 그 질문은 아사달, 제사, 청동기, 무덤으로 이어지고요. 결국 기록이 숨긴 의미는 왕이 아니라 권위의 탄생이에요. 그 권위는 우리 역사 기억 속에서 오래 버틴 이름이 됐죠. 다음에는 이름 없는 청동기 지배자들을 따라갑니다.
이파영 동검의 주인은 누구였는지 더 큰 균열이 열려요.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는 말 여기서도 멈추지 않죠. 사실을 바로 알고 판단은 스스로 세우는 일이 남습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